안녕하세요. 낭만수학입니다. 낭만수학 채널에 구독을 끊지 않고 유지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공부에 대한 진심 어린 잔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기간 동안 현장에서 수업을 하며 수없이 느꼈던 답답함을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내용 중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나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미리 사죄의 말씀드리고 오해가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만들어 대학을 골라서 가는 당당한 모습보다는 공부는 적당히 하고 다른 무언가 서류 조작이나 기타 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가려는 생각이 높다는 겁니다. 수시가 왜 생겼을까요? 문이과 통합은 왜 했을까요? 수시의 본래 취지인 다양한 선발 방법을 통한 인재의 발굴. 과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수시 제도로 인해서 금수저가 아닌 일반 수저나 흑수저인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도 그 이상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그들의 자식들이 들어갈 자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인해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평균 학습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죽어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죠. 수시의 허점을 통해서 돈과 권력을 가진 자제들이 문과에서 이과로, 문과에서 의대로 영역을 넘나들며 공부는 못하면서 마치 신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이제야 이런 것들이 하나둘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보다 허점이 더 많았을 테니 얼마나 많은 입시 비리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겠습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권력자들의 자식들이 편법과 합법을 가장한 부정을 통해 문과에서 의대로 진학을 많이 하였습니다. 문과, 이과 구별이 없어야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또한 문이과 구별이 없어야 계속해서 그들의 자식들이 공부를 못해도 다른 편법을 통해 의대로 진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이과 구별이 있어도 편법이 생기는데 문이과 통합이면 이제 뭐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서울대 의대는 정원 130에서 140명 플러스 기타 지원 플러스 알파에서 전국 45만에서 50만 수험생 중 190등에서 200등 정도 들어야 진학이 가능합니다. 스카이, 의치대 포함 전국 800등에서 1000등 정도입니다. 즉, 인서울 의대의 경우 이과 전국 상위 0.5%에서 0.8% 안에 들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방 의대까지 포함하면 이과 전국 2.5%대까지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과의 경우도 법대와 경제, 경영학과 모두 똑같습니다. 어떠세요? 죽어라 공부해서 성적으로 가보려니 답이 없지요? 결국 성적이 문제라서 정시 축소하고 등급 만들고 수시를 강화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정시를 다시 늘린다고 합니다. 자, 의대 진학의 결론은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면 고등학교 내신 씹어먹고 교내 활동 독식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나를 떠받들게 하거나 아니면 수능을 잘 쳐서 내가 골라가면 끝입니다. 결국 수시도 정시도 모두 공부를 죽어라 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중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업 시간에 졸지 마세요. 딴짓하지 마세요. 수업만 충실히 들어도 90% 이상 됩니다. 형편이 되어서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본전을 뽑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고 선생님을 괴롭히셔야 합니다. 둘째, 예습 복습은 순수 공부 시간 2-3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멍 때리기, 카톡질, 게임, 유튜브 덕질 하지 말고 저 시간 동안은 집중력 있게 공부하십시오.
공부 다 하고 취미생활 즐겨도 내신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세 번째, 공부에 방해받으면서까지 자격증 딴다고 돈 쓰고 시간 버리지 마십시오.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압니다. 다 쓸데없다는 것을. 네 번째, 남는 건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성적입니다. 중학교 때 내신과 선행학습은 고등학교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 실제로 의대나 법대 교수는 정시 성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부모님이 공부해라고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이 없으면 살기 힘든 헬 조선이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검사 해라, 의사 해라, 서울대 가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귀에는 이런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그저 벌레가 우는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죠. 현장에서 학생들과 이런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지만 공부 못해도 유튜버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공부는 50만 명의 경쟁자들과 싸우지만 유튜버는 몇백만 명의 경쟁자와 싸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돈을 잘 버는 유튜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유튜브 방송을 보면 스카이 출신자들이 진행하는 채널들이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도 모으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방을 하더라도 지방의 이름 모를 출신보다는 서울대 출신이 여러가지 정보와 함께 먹방을 한다면 그게 더 신빙성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뭐든 공부를 피해서 성공하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5개 중에 하나 찍는 것보다 2개 중에 하나를 찍는 게 정답률이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걸러내는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과목이든 암기해야 할 건 반드시 암기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잘 쓰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훈련은 문제를 많이 풀면 됩니다. 수학만 하더라도 고3이 되어서 공식 까먹고 버벅거리는 학생 많습니다. 두 번째, 특정 학교인 민사고, 영재고, 과학고를 제외한 자사고나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정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자사고도 특정 최상위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능을 치고 있으며 재수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일반고라면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수시로 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수능에 배수진을 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내신이 별로고 모의고사를 잘하는 학생, 내신과 모의고사 둘 다 잘하는 학생, 내신도 별로고 모의고사까지 별로인 학생, 이렇게 크게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경우는 내신은 과감히 버리고 수능을 잘 보면 명문대, 공대나 지방대, 의대가 입학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학생의 경우 이런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를 통해서 인서울 메이저 학과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학생의 경우는 그냥 수시로 적당히 눈높이 맞춰서 가거나 수능 적당히 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학에 가게 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어떤 학생인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세 번째 학생의 경우는 이미 내신은 망쳤으니 아직 시간이 있다면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이 수능 준비가 될 겁니다. 각 과목별로 풀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 유형들을 뽑아서 남은 시간이라도 올인해서 뺑뺑이 돌린다면 한두 단계 정도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의지와 멘탈이 약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아직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고1 겨울방학에서 고2 여름방학 때 개인적으로 포텐이 터지면서 성적이 급상승해서 스카이 들어가는 학생들이 제법 나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인강, 학원, 가외, 그리고 기타 공부 방법 등은 보조 기능일 뿐입니다. 본인 스스로 학습을 내재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합시다. 학생은 남는 게 공부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 있고 잘하는 과목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 놓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과목에 대해선 징징댑니다. 잘하고 자신 있는 과목은 30에서 40% 시간을 배분하고 못하고 어려운 과목은 60에서 70% 시간을 배분해서 상대적으로 처지는 과목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서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게임이나 웹툰, 드라마, 유튜브 덕질할 때 나의 경쟁자들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100% 진실은 아니므로 그저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청담동 마담 뚜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왜냐고요? 최소 수백억대 재벌가의 며느리 중매가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외 자리 구하기가 쉽습니다. 용돈벌이 이상을 가져다 줍니다. 시골 촌놈이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고 가외를 소개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한 달 가외비 70만원 준대. 대박! 그런데 가보니 갈 때마다 70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최소한 나이 50대에 수도권 병원 최고위급 또는 병원장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네 번째, 대기업 보건계열 회사의 사회이사나 임원으로 바로 발탁이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왜 그리 경쟁이 치열한지 우스갯소리지만 느껴지십니까? 오해 없이 재미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를 어떻게 가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그게 적용되는 게 서울대 법대나 의대입니다.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는 공부를 잘해야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두뇌 클래스가 남들과 다릅니다. 내가 천재가 아니라면 어마어마하게 공부에 투자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공부만 하셔야 합니다. 자, 100% 현실 조언입니다. 의대 가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니? 첫 번째, 최소 중학교 때는 1등으로 씹어먹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피해 다닙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모르는 내용이나 어려운 문제를 마구마구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영재고나 과학고처럼 애초에 고등학교를 넘사벽으로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수능 정시 기준 이과 전국 2.5% 안에 들 수 있도록 죽도록 공부하십시오. 다섯 번째, 학교 선생님들을 구워 삶아서라도 교내 활동 독식하고 내신 1등급 찍으십시오. 자,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권력자들의 편법과 부정이 아닌 이상 우리가 최상위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공부가 최선입니다. 공부를 피하고 다른 무언가로 이루려고 하신다면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놀면서 대학 가고 싶다면 그저 그런 지방대 가시면 되고, 그리고 졸업해서 유튜버나 게임하면서 아이템 팔아서 돈 벌고 살면 됩니다. 사회적 지위를 얻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싶다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적인 문화생활 조금 포기하시고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